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에게 365일 무비자 체류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코카서스 지역의 국가 조지아가 은퇴 후 장기 체류지나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비자 연장 걱정 없이 1년 가까이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매력인데요. 과연 이 꿈의 무비자 국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1년 동안 살아보는 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오늘은 실제로 조지아에서 1년간 생활하고 돌아온 친구와 그 경험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나누는 생생한 대화를 통해 조지아 1년 살기의 모든 것을 엿보겠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조지아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여러분께 가장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야, 너 진짜 멋있다. 1년 동안 조지아에서 살고 오다니. 너 트빌리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비자 걱정 없이 1년을 산다는 게 제일 부러워. 한국 여권으로 365일 무비자라니. 그때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 같았다니까. 한국은 90일만 지나도 나가야 하는데 조지아는 여권만 있으면 1년이라니 정말 파격적이지. 근데 그 낭만은 숙소 문제로 처음부터 깨졌어. 내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아파트 기억나지? 사진이랑 너무 달랐어. 겨울에 난방도 안 돼서 덜덜 떨고 수압은 또 얼마나 약했는지. 한국식 신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곳이야, 거기는. 트빌리시는 구시가지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건물들이 오래돼서 한국의 아파트처럼 완벽한 인프라는 바라기 어렵더라고. 결국 한 달 만에 발품을 팔아서 바케나 사보르탈로 같은 현대적인 지역으로 옮겨야 했지. 처음엔 혼자 집 구하려니 사기당할까 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그래도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비교적 깔끔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어. 월세는 서울 근교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싼 약 80만 원 수준이었지. 집을 처음 구할 때 난방, 수압, 결로 점검을 진짜 꼼꼼히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아. 그나마 주거 환경은 복불복이지만 마트 물가는 진짜 천국이야. 특히 와인의 발상지답게 품질 좋은 와인을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마실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어. 조지아의 매력은 느리지만 저렴하고 역사적인 낭만이 있다는 거지.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였어. 그럼 언어는 어땠어? 너 영어는 그래도 좀 하잖아. 현지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어?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해도 언어 장벽은 확실히 있었지. 조지아어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러시아어를 쓰시더라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찾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간단한 조지아어 인사말이나 숫자 정도는 알아두는 게 필수였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쇼타, 루스타벨리 거리 같은 관광지는 영어가 잘 통하지만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장벽은 확실히 높아. 내가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시장에서 킹칼리 사려는데 아주머니가 러시아어로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 못 사고 돌아왔던 날이었지. 근데 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길 잃어서 지도 보고 서성이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언어는 안 통해도 손짓으로 직접 길 안내해 주셨잖아. 그 따뜻한 미소와 행동에서 깊은 정을 느꼈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엄청나. 특히 한국 드라마랑 K-pop 인기가 대단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종업원들이 BTS 이야기하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서 깜짝 놀랐던 적도 있다니까. 조지아 사람들은 대체로 느긋하고 외부인에게 친절한 편이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한국처럼 빨리빨리를 기대하면 절대 안 돼. 음식 주문해도 느긋하고 행정 처리도 느려.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거나 거주 등록할 때 몇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더라고. 느림의 미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지아 생활의 핵심이었어. 한국에서의 바쁘게 움직이던 습관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했지. 1년 동안 나도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 그럼 내가 1년 동안 쓴 생활비는 어느 정도야? 결국 조지아 1년 살기의 가장 큰 매력은 재정적 안정감 아니겠어? 맞아.
내가 1년 동안 쓴 생활비를 계산해 봤는데 서울에서 살 때의 60% 수준이었지. 주거비 외에도 대중교통비는 저렴하고 외식비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어. 매일 외식을 해도 부담이 크지 않아서 다양한 현지 식당을 경험할 수 있었지. 특히 코카서스 산맥을 여행하는 비용도 저렴해서 카즈백이나 메스티아 같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도 큰 돈이 들지 않았어. 무비자 1년 덕분에 주변 국가인 터키나 아르메니아로 짧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자유로웠고, 이게 장기 체류의 가장 큰 보너스였어. 근데 조심해야 할 건 의료 시스템이야. 경미한 감기나 일상적인 진료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지. 특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불안감이 컸어. 그래서 출국 전에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꼼꼼히 가입하고 갔던 게 신의 한 수였어. 조지아에서는 보험이 필수야. 재정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지만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대신 문화적으로 얻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내가 1년 동안 트리니티 성당의 웅장함에 감동하고 카즈베기의 설산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은 평생의 추억이 될 거야. 특히 와인 투어는 꼭 해봐야 해. 카이티 지방 가서 전통 크베브리 항아리 와인을 마셔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 이 경험이 나에게는 정말 큰 투자였지. 결국 조지아에서 1년 살아보니 완벽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조지아는 느리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 와인, 그리고 무비자 1년이라는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는 곳이야. 나는 1년 동안 한국에서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을 경험했지. 특히 낯선 환경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의 삶에서 어디든 살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 나도 진짜 떠나고 싶다. 근데 막상 1년을 떠나려니 막막해. 해외 장기 체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부딪혀 보라는 것이야.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해. 장기 체류 보험, 초기 3개월 숙소 예약, 그리고 현지 생활비 예산 확보는 필수지. 특히 현지 상황을 잘 아는 교민 커뮤니티나 온라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거야. 만약 내가 지금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조지아는 용기 내서 떠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지. 당장 1년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달짜리 단기 숙소를 예약하고 미리 살아보기부터 시작해봐.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보험 가입하는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내 인생 노트에 조지아라는 페이지를 추가해 보길 진심으로 추천한다. 자유롭게 그리고 내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까지 조지아 1년 살기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조지아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지만 그 느림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삶의 여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경험에 투자하는 보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지아 1년 살기를 해보실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365일 무비자는 축복이지만 초기 숙소 계약 시 난방, 수압 등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둘째, 물가는 저렴하고 와인이 풍부하여 재정적 여유를 주지만 의료 및 행정 인프라가 느리니 해외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셋째, 언어 장벽은 있지만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현지인의 정을 느끼며 코카서스의 웅장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삶을 확장시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해외 생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